해석학투 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8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려는 거는 아니고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좀 일부분만 우리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 내용만 좀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4절에 있는 내용과 8.5절에 있는 내용 일부랑 8.6절에 있는 거를 언급만 하고 8장에 있는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4절에 있는 거는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좀 확장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이 목적을 가진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있죠, 그렇죠? 3 팩토리얼은 6이고 5 팩토리얼은 120이고 이런 값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함수로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팩토리얼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로 가는 사실은 자연수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은 이거를 실수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걸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의역이 원래는 자연수인 함수를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함수로 확장할 수 있을까? 확장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원래 있었던 성질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확장한 함수를 라지 f라고 얘기를 해보면 라지 f를 특별히 자연수에 제한을 시키면은 f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f를 잘 정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잘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에서 정의가 된 함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몇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갑자기 이제 improper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부르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팩토리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적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팩토리얼을 좀 확장한 함수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거 한 거는 어떤 함수를 a, b라고 하는 닫힌 유계인 구간에서 적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번 해보자. 얘를 이제 어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보자. 그럼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를 포함한 적분을, 그러니까 적분하는 영역이 이렇게 언바운디드인 거를 우리가 improper 인테그랄 이상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리가 f라는 게 이렇게 a, 무한대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얘가 임의의 a, b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적분한 다음에 요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변에 있는 요 곡한이 잘 존재할 때, 그래서 요 때를 우리가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 요런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f가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수렴한다 라는 거를 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적분한 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예제 8.4.10에 나와 있는데, 연습 문제 8.4.10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뭐 B번만 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뭐 알파가 당연히 0보다 클 때 얘가 뭐 알파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0부터 무한대까지를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었냐면, 뭐 b라는 게 0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b까지 2의 마이너스 bt dt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뭐 b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b분의 1에 마이너스 bt 알파 t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마이너스 알파 t의 0부터 b까지. 그래서 b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뭐 2의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1인데, 뭐 알파가 0보다 크니까, 그리고 b도 뭐 0보다 크고, 그래서 뭐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알파분의 1만 남는다. 그래서 이 적분이 알파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뭐 나중에도 연습 문제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거 했으면은 비슷하게 0부터 t의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요런 것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면, b가 무한대로 갈 때 0부터 b까지 t의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요게 되겠죠. 요거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면 0부터 b까지 t의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를 하면은, 얘를 뭐 u 프라임 뭐 v로 놓고, 그러면 u v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 뭐 t 하나 있어야 되겠죠. 앞에 t 0부터 b까지 마이너스 0부터 b까지 마이너스 u v 프라임 1이니까 1dt.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b 2의 마이너스 알파 b 플러스 t에다가 0 대입한 거니까 0이고, 플러스 알파분의 1에 0부터 b까지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4패 뭐 얘 그대로 있고, 알파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 0b 요거 해주면 앞에 얘 그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뭐 알파 제곱분의 b 2의 마이너스 b 알파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베타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져오죠. 여기 어차피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b 있긴 하지만 지수함수가 더 빨리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요런 거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뭐 이제 부분적분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기가 귀찮아지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 시간만 충분히 주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뭐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알아요. 부분적분 해야 되면은, 부분적분을 하면은 뭐 시간이 충분히 많이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값을 잘 계산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귀찮아요.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아까 갖고 있었던 등식이 뭐였냐면, 할 수 있기는 부분적분을 하면은
미분을 하면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좀 귀찮다라는 건데, 우리가 뭘 관찰을 해볼 거냐면 아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e-알파 t dt였어요. 알파가 0보다 크고. 뭐 우리가 요거 계산할 때는 알파를 상수 취급했는데, 이때는 이제 알파를 상수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알파를 문자로 취급을 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변을 알파로 미분을 해봐도 돼요. 양변을 알파에 대해 미분. 원래는 뭐 고정된 알파 어떤 숫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미분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했지만, 진짜 알파를 이제 문자로 인식을 하는 순간 뭐 변수니까 뭐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미분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알파로 미분을 해보면 알파분의 1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 되고, 이 뒤에 있는 애를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적분이랑 미분이랑 막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편미분 같은 게 되니까 이제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쓰긴 할 텐데, 해주면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t에 대해서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양변 마이너스 이제 지워주면은 알파 제곱분의 1은 0부터 먼 데까지 t의 마이너스 알파 t dt가 된다. 이제 이거를 아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게 t의 n제곱 같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얘는 이제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의 n제곱이 점점 튀어나와서 결국은 알파분의 1을 n번 미분해 주는 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요 과정, 적분이랑 미분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되니, 지금은 되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직접 우변을 계산을 해서 이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를 적분을 진짜로 해서 알파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를 알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성립하는 거 맞는데,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게 적분이랑 미분 순서를 바꿔주는 거를 보장을 해주려면 뭐 어떤 종류의 명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미분을 이랑 적분이랑 순서 바꾸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를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알파를 문자 취급했죠. 그렇죠? 원래 t는 문자였어요. 원래 t는 문자였으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는 이변수 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변수 함수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아직까지는 팩토리얼과의 관계가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이런 거 왜 하냐면, 얘를 알파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알파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뭐 알파 세제곱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면은 얘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n 팩토리얼 분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은 0부터 2까지 t의 n제곱의 2의 마이너스 알파 t d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팩토리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팩토리얼이 등장하니까 뭐 팩토리얼을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해주려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미분을 하는데 어떤 적분을 미분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변수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요 이변수 함수가 왜 등장을 하냐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방금 이런 적분 계산들을 조금 쉽게 잘 해주려면은 이변수 함수로 생각을 하고
뭐 미분을 하든 뭘 하든 해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정의역은 x는 a, b 제가 t라고 되어 있는데 fx, t 여기서 이제 t를 변수로 썼으니까 fx, t를 이제 이변수 함수로 생각을 하고 x는 a, b, t는 c, d에 있는 이 정역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메인은 이런 뭐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2차원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이런 뭐 새로운 뭐 기호를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런 D에서 직사각형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 점 x0, t0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1차원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런 델타가 잘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도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4.12를 먼저 보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설명보다 요거를 먼저 보면 어떤 f라는 함수가 연속이고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요 적분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8.4.12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적분이 잘 정의가 된다. 요 적분값이 어쨌든 유한하게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적분값이 어쨌든 뭐 잘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점 하나를 고정을 해두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는 게 뭐냐면 이 함수가 잘 적분이 된다. fx, t가 t에 대해 잘 뭐 적분이 잘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건데 이제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뭐 맞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연속인 애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f가 전체 이 직사각형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이 목표는 어떤 고정된 x에 대해서 fx, t가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t0 하나 고정을 해두고 t-t0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t 빼기 fx, t0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t 빼기 t0의 크기는 x, t에서 x, t0의 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한데 x t 축을 생각하면은 뭐 t가 여기 있고 t0가 여기에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d 전체에서 얘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임의의 그냥 x, t랑 x, t0의 거리를 생각하면은 뭐 연속이 되니까 그래서 f가 이 직사각형에서 연속이면 x를 고정해 놓고 t 변수 하나만 보거나 아니면은 t를 고정하고 x에 대한 함수로 보거나 그래서 이런 기호가 뭐 책에 등장하진 않지만 좀 많이 쓰는 기호인데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x는 뭐 고정하고 그러니까 뭐 x를
또 뭐 상수 취급하는 거죠. 해서 t에 대한 함수로만 보겠다. 얘는 이제 t를 고정하고 x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연속이 된다. 얘네들은 다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연속 함수는 적분이 잘 되니까 이 라지 fx가 이 적분한 애가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정의된 이런 걸 이제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데,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제 잘 정의됐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theorem 8.4.5에서 f가 d에서 연속이면, 이 직사각형 d에서 연속이면 뭐 dt가 빠졌는데, 이 f를 이제 t에 대해서 적분한 요 라지 fx도 연속이 된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uniformly continuous가 된대요. 뭐 그 얘기는 뭐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를 좀 더 해주려면 우선은 우리가 보일 거는 연속인 거 먼저 볼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보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했었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f가 연속이니까 fx, t가 d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뭘 찾을 수가 있냐면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 t 빼기 x 제로, t. 이제는 x는 x, 이거를 먼저 보이려면은 x는 x 제로에서 먼저 연속인 거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연속인 거 먼저 보이고, 이제 뭐 도메인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임의의 x 제로에 대해서 요거 얘기해 줄 수가 있으면은 뭐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t 빼기 fx 제로, t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바로 x 빼기 x 제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fx 빼기 fx 제로도 줄어들 거냐 라는 얘긴데, 얘는 cd에서 fx, t dt 빼기 fx 제로, t dt가 되고, 얘를 이제 합치고 나눠주면, 합치고 부등식을 써주면 fxt 빼기 fx 제로 t dt인데, 우리가 이 x 제로가 뭘 만족하냐면 요거를 만족하면은 이거를 만족한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x 제로가 델타보다 작을 때, 그럼 뭐 임의의 t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서 d 마이너스 c의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x 제로를 그러면 우리가 뭐 도메인에서 고를 때 뭐 제한이 없었으니까 d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uniformly continuous를 얘기를 해주려면 이 델타 같은 거를 고를 때 x에 의존하지 않게끔 고르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건데, 컴팩트 셋 f가 어떤 컴팩트 셋 위에서는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1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차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증명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 D라는 게 뭐 컴팩트였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밑에다가 적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가 D가 컴팩트 셋이고, 뭐 R에서 F가 연속이다.
그러면 f가 uniformly continuous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증명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차원에서 했었던 거라면 우리가 바로 추측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냐면 D가 컴팩트이면 2차원에서 그래서 2차원에서의 컴팩트 셋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인의 보렐 정리가 2차원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D가 클로즈된 바운드이면은 이게 하인의 보렐 정리였었죠. 하인의 보렐 정리는 사실은 유한 차원에서는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클로즈된 바운디드랑 동치인 거는 뭐 임의의 유한 차원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그리고 F가 연속이면 F가 uniformly continuous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차원에 대해서 뭐 되게 자세한 얘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2차원에서도 이렇게 확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방금 보였었던 게 F가 연속인 거 보였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D라는 이 집합 자체가 직사각형인데 얘는 컴팩트죠, 그렇죠? 컴팩트여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적분한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미분이죠, 그렇죠? 미분. 그래서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뭐 편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t 하나 고정을 해두고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에서 t 하나 고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변수 함수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fx, t가 x에 대한 함수로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편미분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변수 하나 t 고정해놓고 t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이니까 x 쪽에서의 변화량만 재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8.4.6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처음에 이제 원하는 얘긴데 f가 연속이고 또 하나 가져가는 거는 f의 x에 대한 도함수가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적분으로 정의된 라지 f가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냥 안쪽에다가 미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극적이게 써본다면 f 프라임 x 이제 ddx라고 써보면 얘는 얘인데 그쵸? 얘는 그냥 여기까지는 정의죠, 그렇죠? 정의인데 우리가 뭐를 가정을 할 거냐면 f가 연속이고 f의 도함수도 연속이면 이제 요 미분 기호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된다.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f가 이변수 함수니까 편미분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적분이랑 미분이랑 순서를 잘 바꿔주려면 뭘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냐면 우선은 도함수가 연속이고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x를 하나 고정해 놓는 게 좋겠죠. 그냥 x 하나 고정해 놓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뭐 저는 등식이 잘 성립한다라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할 거냐면 fz 빼기 fx 왜냐면 f의 미분 가능성 얘기할 거니까 요거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c에서 d까지 z-x분의 f의 zt f의 x, t dt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아는 게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얘가 x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적당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거이면 fx와 저 도함수 사이의 거리가 얘랑 얘 사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연속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fz에서 fx 빼고 z 빼기 x. 얘가 뭐랑 같아지길 원하냐면 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얘가 얘랑 같아지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얘를 요식을 1번, 2번이라고 하면은 1식을 이용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의 c에서 d까지 z-x분의 fz, t 빼기 fx, t 빼기 fx, t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 절대값 안쪽으로 넣어주고 2번씩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을 하면은 얘는 d-c에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랑 미분이랑 순서를 잘 바꿔주려면 원래 함수가 연속인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편도 함수도 생각을 할 거니까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은 우리가 적분이랑 이 미분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제 유한한 구간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 이상 적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도 비슷하게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라지 fx를 이런 식으로 어떤 t가 이제는 c에서 어떤 d까지가 아니라 무한대까지 인 요 fx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c에서 d까지 적분한 다음에 d를 무한대로 잘 보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 뭐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fx라는 게 딱 어떤 함수로 정의가 된 거긴 하지만 얘가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가 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우선은 뭐 fx가 이런 데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적분이 잘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이상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요게 뭐 원하는 거랑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x에 의존하지 않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x의 d에 대해서 충분히 큰 거에 대해서 x에 무관하게 이 라지 m을 잘 골라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라지 m 같은 거를 찾을 때 x에 의존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x에 무관하게 m을 골라줄 수 있다. 이건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거의 전부 다 이 이상적분으로도 잘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8.4.8에서는 f가 어떤 이제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어떤 x 쪽으로는 이제 유한한데 t 쪽으로는 얘가 c 이상인 거니까 아까처럼 x, t를 그려보면은 이제는 x 쪽으로는 a, b인데 얘는 c라는 게 어떤 뭐가 있어서 이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아까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뭐 뚫려 있지 않은 이제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티오렘 8.4.8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요런 영역에서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 언제 얘가 이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이 적분이 fx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대요. 그래서 이제 요런 류의 증명은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제 직사각형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아는 거는 직사각형에서 성립하는 거는 알고 있고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제 얘를 어떤 C부터 무한대까지로 확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C 플러스 n이라고 적분을 해주면 C 플러스 n까지 적분을 해준 함수를 생각하면은 F가 이면 이제 F가 연속이니까 라지 F도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구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n이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nx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잘 돼요. 그렇죠? x 하나 고정해 놓고 n 무한대로 보내면은 fx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fn이 f로 이제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한다는 얘기고 뭐 각각이 연속이고 뭐 유니폼 컨버전스 하니까 f가 이제는 연속인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fx가 어떤 뭐 닫힌 유개인 닫힌 구간 뭐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수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직사각형에서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미분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는 아까 우리 정리에서도 fx가 뭐 연속이고 이런 적분이 잘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도함수가 잘 존재하고 연속이면 f'x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언제?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할 때. 왜냐면 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단순하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가지고는 뭐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사실 fnx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가지고는 이 유니폼 컨버전스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가지고는 연속인 거를 보장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함수열에 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할 때 공부할 때 했었던 얘기였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연속인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 미분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gnx라고 하는 거를 c부터 c 플러스 n까지 fxt를 적분하는 거로 정의를 해줘요.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연속이고 우리가 편도함수가 잘 존재하고 연속이고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미분 잘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전스 하는 것도 알아요. gnx가 fx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도함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도 알죠. c 플러스 n까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에 적분으로 얻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그 얘기는 gn 프라임이 c부터 무한대까지 fx, dt 요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열에서 이제 f 전별 극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주려면 fn 프라임들에 대한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는데 그거 이제 문제에서 잘 가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fn 프라임들 gn 프라임이라고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gn 프라임들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얘네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fx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f 프라임 x를 이 gn 프라임들이 수렴하는 예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함수열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8.4.9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증명한 거를 살펴보니까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적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는데 이거 중요한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연습 문제 8.4.16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큰 뜻에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 for 뭐 이상 적분에 대해서 임프로퍼 인테그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라고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뭐냐면 fx, t가 어떤 gt라는 애로 잘 눌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잘 눌리고 뿐만 아니라 a부터 어떤 뭐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 a부터 fx, t까지 생각한 얘는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가 얘기하는 게 결국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주면, 근데 a부터 무한대까지 fx, t, dt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a부터 또 뭐 b까지 적분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차이가 뭐냐면 얘가 얘로 잘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라는 함수가 어떻게 얻어지냐면 여기에서의 극한으로 얻어지는데 요거의 차이가 엡실론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어떤 m이 잘 존재해서 a보다 큰 잘 존재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요거를 만족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가 요거니까. 근데 요거를 잘 살펴보면 a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뭐 a부터 b까지 요거는 b에서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b부터 무한대까지 fx, t, dt가 됐고,
근데 문제에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fxt가 gt보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작대요. 그래서 얘는 b부터 무한대까지 gt dt고 얘가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b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가 원하는 만큼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요 바이오스트러스 m 테스트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는 이제 어떤 뭐 이상적분으로 정의가 되든 어떤 뭐 유한한 구간 직사각형에서 정의가 되든 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 거랑 이제 미분 가능한 거랑 이제 잘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정말로 아까 우리가 포멀하게 얘기했었던 요거는 우리가 진짜로 증명을 한 거지만 요거를 진짜 미분이 계속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